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 강민성 노무사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유산한 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 연장근로 한도가 따로 있다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질문 역시 띄워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독특한 사례가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성 직원이 많은 회사입니다. 서비스업에 특징적인 부분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은 편인데 가급적 연장과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은 점이 안타깝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한 주에 8시간에서 10시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일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여성 직원분이 본인이 하루에 3시간 정도 2, 3일 연장근로를 하셨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법위반인 것 같은데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였습니다. 3시간씩 3일 해봐야 9시간밖에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더니 본인이 3개월 전 유산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출산과 같기 때문에 네. 연장근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분 말씀이 맞나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임신근로자에 대해서 그 연장근로의 제한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나 이 이슈는 네. 임신과 또 임신 이후에 출산이라든지 유산 때 어떤 연장근로 제한 이슈가 있느냐 네. 이걸 여쭤보신 건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출산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의 근로 한도 제한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근데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법률을 띄워서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조를 보시면은 자, 시간의 근로 이렇게 하면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회를 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네. 돼 있는 거죠. 요즘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이 고직급화되고 네. 이제 직책을 부여받은 분들이 많고 네. 출산이 좀 늦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이 출산을 하시는데 경력 단절을 좀 많이 두려워하시다 보니까 출산 전후유가 3개월만 쓰시고 그냥 복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대개 이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직 출산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하루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이라는 한도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시키려면은 이분들은 본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네.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같은 이런 요건들이 함께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시키게 되면 또 법위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아까 그 질의 주신 분은 그 유산의 경우였잖아요. 네네네. 이런 유산이나 사산도 출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출산이라고만 돼 있지 유산사산을 포함한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산의 개념에는 유산과 사산의 개념이 포함된다라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행정해석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산후 1년에 대한 해석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행정해석 내용 보시기 전에 회시 부분 보시면 네. 자, 근로기준법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사용금지 직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의 개념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기존이란 말은 이 행정해석이 14년 6월에 나왔으니까 네. 14년 6월 전에는 출산 및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러나 최근 유산산 휴가의 범위가 16주 미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법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 점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모성보호가 중요해진 점 등을 감안하면 16주 이후뿐만 아니라 16주 미만을 포함한 모든 유산산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 행정해석은 네.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모든 유산의 경우에도 예. 1년 동안은 연장 근로가 제한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로기준법 71조 시간의 근로 제한 네. 이 규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모두 포함되고 네. 임신 주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최종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네. 여러분들이 임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장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1년 이내인 여성 근로자분에 대해서 71조가 적용되는 것, 즉 연장 근로가 1일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라는 기준점에 있다는 것과 네.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세 가지 요건이죠. 본인의 동의, 근로대표 협의,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라는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놓치시는데 챙겨주셔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 보시면은 71조에서 말하는 출산이라는 것은 유산과 사산을 포함하는데 이 유산 사산의 임신 주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네네. 어떤 경우에라도 유산 사산하게 되면은 네. 출산 1년 미만이라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산 사산한 지 1년 이내에 71조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